매일 장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준가 단타 매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매도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 단타 매매 방법에서 쓰는 매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수나 매도의 어떤 매매 결정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시더라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거나 이해를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의 기본 움직임을 먼저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고점 예상의 매도와 추세적 매도를 나눠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저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밀린 주가가 어느 일정한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이 부분들에서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특정한 아무 이슈가 없거나,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배추 가격이 뭔가 가뭄이 든다든지 뭐든 이슈가 있어가지고 희소성이 생기고 수량이 적고 공급은 그러니까 공급이 적어지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는 올라가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면 이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움직임이라는 부분들 첫 번째로 좀 일단 이해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주가는 이제 방향성이라는 걸 갖게 되죠.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경우나 혹은 그 해당하는 종목의 이슈, 그 다음에 업종의 현황,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간은 횡보를 하거나 박스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슈가 있을 때 방향이 나오죠. 근데 방향이 이제 시작이 된 주가는 대부분 상승을 시작한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또 하락할 때는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맞고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이제 방향으로 본다면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내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만 깨지지 않는 흐름이라면은 그 위의 흐름은 좀 무시하고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매도를 하는 이런 이제 추세를 확인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이동평균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에 눌림목이 닿았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매수의 기준으로 삼는 매매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점에 대한 매도나 추세적인 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나눠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매수를 할 때 어느 우리가 기준가라는 걸 정해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이 기준가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단타적으로 기준가를 잡을 수도 있고 스윙적인 기준가를 잡을 수도 있죠. 일봉이나 이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준가에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가격이 갑자기 수급이 딱 들어오면서 올라올 때가 있죠. 이 올라올 때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고점 예상 매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단타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점 부분들을 이제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제일 많이 쓰는 부분들이 이제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에 이제 닿을 경우나 혹은 이제 위에 있는 혹시 지금 신고가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위에 저항이 없어서 수급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거래를 하는 방식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하락해서 돌려나가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평선들도 위에 있어요. 지금 뒤에 화면에 보이는 미래반도체도 이평선이 121선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이제 뚫지 못할 것인가
뚫을 것인가는 일단 나오는 결과잖아요. 근데 121선 정도 수준에서는 내가 맞고 좀 밀릴 수 있거나 흔들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좀 일부 수익을 실현해야지. 혹은 직전 고점의 구간에서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오늘 뭐 LNF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를 해보면은 오늘 오전에 이제 88,000원대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매수를 접근했다. 92,600원? 뭐 요 정도에 걸렸었죠. 걸리고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89,000원 정도까지. 근데 이걸 보면은 10분봉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오전에 수급이 들어왔지만 직전 바로 고점 구간에서 흔들렸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수익폭, 그러니까 원하는 수익폭을 좀 작게 잡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흔들리는 부분에서 92,000원대 정도 중반에서 89,000원대 중반까지 빠진다면 이것도 한 3-4% 정도가 밀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 직전 고점에서 이걸 이제 고점 예상의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점 예상에서 매도는 일단 기준 고점이라든지 혹은 지금 움직이다가 팍팍팍팍 튀다가 멈추는 시점이거나 이런 부분들 멈추고 그 가격에서 왔다 갔다 흔들릴 때 그 구간이 직전 고점이라면은 한번 좀 매도를 좀 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인 이제 매도인데요. 추세적인 매도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동평균선 기준 대응을 보는 게 좋겠죠. 이동평균선 기준점을 본다면은 이평선 대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추세 대응입니다. 추세 대응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제 수익을 고점 예상의 매도는 만약에 이제 LNF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지금 여기서 팔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내가 보는 수익 부분들은 최대치. 그러니까 즉 고점 예상에서 매도를 하거나 위로 올라갈 때 칠 때마다 파는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최고가를 내가 팔게 되는 거죠. 앞으로 더 갑자기 더 치고 올라갈지는 그건 일단 모른다고 봤을 때 단기 고점에 매도를 하는 거는 나는 이 정도면 만족을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세적인 이제 매도라고 본다면 이제 LNF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120선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추세로 볼 수 있겠죠. 추세로 본다라는 건 이런 이렇게 좀 눌리거나 빠지는 것들, 눌리는가 빠지는 것들에 내가 어느 일정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1분봉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짧은데 10분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살짝 좀 긴 이평선을 놓고 분봉의 이평선을 놓고 봤을 때 깨지지만 않으면 나는 가져갈 거다. 오늘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1분봉으로 이제 봤을 때 제주반도체도 빨간선 부분들을 뭐 깨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됐고, 여기서는 이제 깨지는 부분이 나오면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고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이거를 1분봉으로 보고 내가 이제 추세적인 매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본다고 봅시다. 1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주반도체가 오전에 이제 튀어 올라오면서 직전에 이제 고점들을 한번 일봉으로 본다면은 바로 직전 고점이 오전장에 바로 뚫었는데 1,600원, 700원 이 자리죠. 1,600원, 700원 자리를 이제 여기 자리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나서 이제 그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가져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이제 빨간선 부분에서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서 돌파를 노리거나 뭐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기준으로 내 이평선 기준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추세적인 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매도를 할 경우에는 장점은 단기적인 추세를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단기적으로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딱 쳤어요. 쳤다가 올라오면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빨간선 기준으로 본다면 참아야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수익을 단타로 내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즉 추세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수익의 로스를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올라올 때는 뭐 전량 매도를 하거나 분할 매도를 하고 일부가 좀 내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남겨둬서 더 보는 방식이 있겠고, 다 전량 매도해버리고 다시 밀렸는데 이 부분을 지지한다면 다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응 부분들이나 생각들도 이 기준적인 원리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팔게 되죠. 이 구간에서 팔게 되죠. 근데 이제 오후장에 돼서 보면은 제주반도체는 여기서 가격대가 별로 밀리지도 않고 계속 지켜내주다가 결국에 위로 올라가서 상한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내가 더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이거 너무 아깝다. 내가 판 자리가 여기 깨졌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팔았더니 그 다음번에는 그 가격이 오지도 않았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3분봉으로 만약 바꿔서 본다면 어떨까요? 3분봉으로 본다면은 지지를 한 번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한가까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이제 이거를 이제 타임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타임프레임이 1분봉에서 3분봉으로 늘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땐 3배가 늘어난 거죠. 즉 만약 이게 깨지는 자리까지 내가 버티려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만약 밀렸다, 여기서부터 밀렸다, 그러면 이 기회비용, 이 빠지는 수익이 났다가 빠지는 이 손실에 대한 폭도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어느 정도의 타임 프레임을 설정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선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알아가는 여행인 거예요. 11,300원에서 11,600원까지 생각하면 이게 6, 7%가 되는 건데, 여기가 만약 깨지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물론 나는 오늘 제주반도체 수급이, 거래대금도 터졌고, 오늘 제일 좋았고, 이런 이야기는 좀 차쳐 두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움직임에서, 봤을 때, 대응이라는 부분들, 시간의 프레임을 더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기회비용, 내가 수익이 났던 부분들을, 참아야 되는,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수익이 줄어드는 걸 참아야 되는 그런 기회비용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적인 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한 기준이라고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 맞춰가서 좀 잡아가면서 기준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서 굉장히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보시라기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를 이제 기준을 잡아놨을 거예요. 난 1분봉에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매매를 할 거야. 그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3분봉으로 할 거야. 잘 맞는 것 같아. 이걸 기본적으로 정해놨으면 이제 그걸 기준을 가지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해야지. 1분봉이 살짝 깨졌는데 1분봉의 빨간 선이 살짝 깨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봉의 이평은 여기서 딱 깨졌는데, 내가 이쯤 사가지고 원하는 수익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3분봉으로 해서 버텨볼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바꿔버리거나 기준을 바꿔보면 기준을 세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내가 접근을 할 때 내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이죠. 내 상황이, 나 단가가 좀 애매하니까 나는 그냥 일찍 팔아야지. 단가가 난 좋고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 난 좀 가져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해야 또 수익 부분들이 났을 때 좀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단가가 좀 약간 애매하거나 혹은 이제 바로 전 매매가 뒤에 매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앞에 내가 손실을 봤어요. 마이너스 뭐 몇십만, 50만 원을 손실을 봤어. 그럼 난 여기서 50만 원 이상은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잡다 보니까 단가가 안 좋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살짝 애매한 단가가 됐는데,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깨지는 걸 봤을 때, 아, 내가 수익이 여기서는 딱 50 몇만 원이 났다가 이게 딱 내려오니까, 아, 수익이 좀 줄어들거나 거의 본전 시기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얘는 오늘 그때 와가지고 추세도 좋고 수급도 좋고 하니까 3분봉으로 좀 여유있게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대응하는 부분들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 승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사실 괜찮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마인드 자체가 좀 약간 애매한 마인드에 있거나, 혹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쳐다봤는데 이런 뭐 보상 심리 같은 부분들이 꼭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회복하는 부분만 아니더라도 하루 종일 봤는데 수익을 못 봤어. 이거 가지고 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얘한테 너무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최대한 타이트한 내 기준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 만들어 본 부분에서 조금씩 변동을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좀 여유를 두고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또 이제 매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